네, 안녕하세요. 제주 녹색TV의 김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주 농업, 미국의 만다린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박미영님을 모시고 제주 농업, 특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박미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친환경 귤농사 짓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 농사 짓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로 몇 년째 짓고 계세요? 저희가 2007년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간 올해가 26년이니까 네네. 거의 뭐 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주. 아닙니다. 농사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농사가 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더 어려워지고 네.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변하는 기후에 이 노지 농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그렇네요. 네. 저희가 제주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제주의 자연이 아름답다. 그리고 제주는 뭐 그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을 포함한 그 농약 사용량이 제주가 그 4배 증가했대요. 그게 그 전국 4배 증가한 게 아니라 전국 평균의 4배. 네, 그러니까 그쵸. 엄청나게 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네. 비료 사용량 역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지금 그 박미영 님이 계시는 여기 한림, 네, 네. 그리고 뭐 대정, 그리고 한경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경우가 지하수로 계속 빠져나가서 지하수의 어떤 질산염 수치가 거의 뭐 기준치를 좀 이렇게 계속 오버하고 있다? 이런 네. 그 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생태의 섬 제주 이미지에 맞지 않게 제주에서 이렇게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많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제주라는 특수한 뭐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제 네네. 비가 많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적으니까 날씨가 적으니까 풀은 자라고 그래서 풀 관리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풀이 안 잡히면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뭐 보통 이제 설 지나고 이제 봄농사 시작할 때쯤 되면 네네. 제초제부터 먼저 치죠. 그래서 풀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파종을 하든 정식을 하든 시작을 하고 겨울 작물 정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풀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초제를 먼저 치고 토양 살충제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하고 또 살균제, 살충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제주의 특성도 있고 그 제주는 이제 워낙 이제 하산토라서 물 빠짐이 좋고 그러니까 보비력 그러니까 흙이 비료를 흡수하고 있는 그게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되고 많이 뿌려진 비료는 또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후가 변하니까 보통 이제 가을에 겨울 채소 정식을 하잖아요. 정식을 하면 가을 기온이 가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정 정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료나 이렇게 특히 농약을 뿌릴 때도 한 번 뿌리고 나면 그 농약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일 스콜처럼 내렸잖아요. 아침에 내리고 저녁에 내리고 매일 내리니까 농약을 한 번 뿌리면 그게 또 씻겨 내려가고 그럼 또 그다음에 또 뿌려야 되고 또 뿌려야 되고 막 그런 애로들이 생기고 뭐 기후 이유가 맞물려서 제주도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렇게 하여튼 농약 사용량, 제초제 사용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가 점점 아열대 기후화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뿌릴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기후 위기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농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약을 좀 더 치고 그래서 쓸려 내려가는 비료보다도 비료 좀 더 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겨울 작물을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게 제주도 기후와 토양이 얼마나 맞을지 어떤 새로운 작물들을 할 수 있을지도 아직 테스트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문데 이제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농가에 또 해를 끼치고 뭐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 같은 지역에서 사실 그 친환경 농업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친환경은 훨씬 더 이제 그런 기후 위기에 취약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재나 뭐 비료나 이런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관행 농업에서는 화학 비료를 쓰면은 금방 이제 표시가 나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얘들이 살아나는데 친환경은 이제 유기질 비료를 쓰면 얘가 녹아서 분해돼서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들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친환경 농사라는 게 좀 기다림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네네. 거고 사람의 또 일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제주도가 어떤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 그리고 지하수가 거의 생명수인 제주에서는 그 친환경 농업을 그래도 포기해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들어가 보면 그 부서과 이름이 친환경 농업 정책과인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네.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런 그 부서 이름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그 친환경 그 농업 그 면적이 계속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만 봐도 이제 저희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같이 뭐 농법도 연구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농사 짓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농업을 포기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체감하는 것도 있어요. 친환경 농사 포기하고 다른 걸로 가시는 분들 많다는 거,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게 10%가 전국 비율은 10%. 이게 그러니까 벼농사가 훨씬 그 친환경으로 하기 좋으니까 전국은 10%고 제주는 제가 최근 자료 지금 막 찾아봤더니 3%에서 4% 정도.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늘어나지가 않고 좀 계속 좀 정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그 2025년에 그 제주도가 아까 친환경 농업정책과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 농업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예산들이 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주도의 전체적인 농업 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3,400억 정도? 예, 좀 꽤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다 친환경 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 확충 지원 사업이라든가 좀 큰 규모는 뭐 학교 급식이라든가 뭐 그 어린이집 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뭐 7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미생물 공급 지원 사업 이런 게 53억 원 정도가 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40억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다 합하면 195억 정도가 그 친환경 농정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근데 그 유기질 비료 지원 40억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가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원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몇 년 전에는 이거 때문에 되게 논란이 이게 친환경 육성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하는데 뭐 그 GAP에 훨씬 더 지원 비율이 높고 JP가 뭐예요? 그 우수 농산물 GAP이라고 인증 그거는 이제 농약을 쓰냐 친환경과는 상관이 없고 관리를 잘 하느냐 뭐 그런 게 기준인데 어쨌든 아니면 품목이 말해서 이렇게 그
당도가 높거나 막 이런 좀 질 중심의 결과 중심의 거. 결과는 아니고 이제 네네네. 우수 관 저는 이제 그게 친환경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관리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이제 뭐 관리를 하냐 우수 관리 농산물인데 어떤 거기에 더 많이 지원이 돼서 저희 친환경 하는 농가보다도 훨씬 지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유기질 비료. 하여튼 그런 소동도 한번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뭐 지원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죠.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은데, 이게 친환경 농사를 지속할 수 있고, 관행 농사와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농사 뭐 수입이라든지 그 농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원이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지금 체감하고 있는 좀 그 지원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친환경 농업의 네. 그 이름으로? 뭐 이제 친환경 직불금이 네,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인증 받을 때 인증 비용, 인증 비용 이제 지원을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인증을 받을 때는 지원을 받는데 이제 출하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뭐 그거 잔류농약 검사서를 네네네. 이제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 3개월 이내 아니면 얼마 이내 거를 제출해라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인증 받을 때와 수확 시기가 다르면은 네네.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비용은 또 만만찮거든. 그건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아.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지었고 인증까지는 괜찮은데 잔류농약 검사해서 출하하는 단계에서 또 그런 불필요보다도 이제 비용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친환경 농사를 하게 되면 검사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많죠. 인증받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네네네.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니까 힘들고 좀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 거 계속 비용이 드는 거죠. 계속 네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네.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춤한 좀 지원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실은 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농업을 짓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또 그게 좀 판로가 좀 제대로 좀 형성이 됐는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적인 이건 검사를 친환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지원들을 요청하고 싶으세요? 이제 실제로 농사를 네네.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네네. 농업을 유지해가는 거, 지속하는 데 조금 지원의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생활이 조금 보장되면은 농업에 더 훨씬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고,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부분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은 반농 반엑스 해서 농사 반 짓고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현실적이어서 또 그게 조금 뭐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네네. 조금 기본 소득이 유지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서는 공공급식이 확대되는 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지금 이제 학교 급식에서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공공급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친환경 급식을 먹어서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뭐 편의점 음식에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먹는 급식만큼은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급식으로 이제 급식이 제공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거는 초중고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잖아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는데 군대 급식은 어떤가 생각하면은 군대 급식도 다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조금 특히 이제 성장기고 활동량도 많은 군대 생활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조금 확대되면은 친환경 농산물도 이렇게 공급되는데 조금 안정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하는 공공급식에 다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훨씬 더 수급
그 출하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되겠다 싶어요. 네네. 우선 좀 안정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이 안정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뭐 친환경 직불금을 좀 확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그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된 가격으로 판로가 잘 확보가 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거의 또 한 방법으로 좀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군대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군대의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납품하면서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으면은 또 굉장히 많은 좀 판로가 형성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작년 12월에 이재명 정부가 그 친환경 관련한 그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한다고 해요. 지금 뭐 4년 정도 안에 2배로 확대한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거기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급식 확대하는 거, 그리고 유기 가공식품 육성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현실화 된다면 나름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저도 이제 요거 보고 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럼 그 이후에 아무 순차적으로 좋게만 흘러가겠냐 그런 이제 질문이 좀 생기고요. 저는 이 면적이 확대되기 이전에 공공급식도 확대돼야 되겠지만 소비자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친환경 유기농이 이렇게 먹거리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생태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환경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지구 온난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좋은 먹거리 생산하고 농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관점도 안 바뀔 뿐더러 되게 뭐라거나 그냥 공산품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런 관점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비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다층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한 방법 하나로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전 도민에게 제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제주도의 이런 친환경의 어떤 아까 좀 너무 시장 중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가능성과 다양한 제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분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마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도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협에서 출하를 안 받게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그냥 친환경 인증 마크 없이 그냥 출하를 해서 이게 친환경 농산물인지 일반 농산물인지 구분이 안 가게 또 그렇게 출하했는데 어쨌든 10만 원 하여튼 그렇게 쿠폰이 지급되고 친환경 농산물에만 쓸 수 있다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접해볼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인 소비로 연결되려면은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는 조금 고민을 해서 지속적인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 갔는데 친환경 농산물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냥 간행과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라고 느낀 사람이 근데 일반 마트에 가니까 친환경 구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10만 원 그냥 받았나 보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만약 현실화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절대 농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반드시 친환경 매장을 만들었고 이 쿠폰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서 어떤 그 제도들을 구축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얼추 다 됐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환경, 아까 뭐 풀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뭐 병해충이 더 잦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되는지 좀 그런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해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약 쳐라 그러면 약 치고 또 어머니도 전화하셔갖고 오늘 앞집에서 경운기 끌고 약 치러 간다 너도 와라 그럼 뭐 가서 하고 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약을 치고 나면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 이제 친환경으로 하게 됐는데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친환경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인이 건강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하산토고 육지와 다르게 상수도가 다 지하수로 이제 다 상수 먹고 사는 생명수인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나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농사 짓는 요 한 평이라도 내 가수원이라도 좀 안전하게 자연을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가 그래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다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후 위기가 가속될수록 정말 제주도를 지키려면은 이게 우리 하나라도 제주섬 하나라도 친환경으로 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거 특히 이제 땅과 지하수를 지켜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친환경은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앞으로의 먹거리도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친환경 농부들은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이 농업을 하고 계시고 공익추구자 그래서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게 맞고 그에 또 마땅한 정말 이렇게 적합한 정책들을 풀어가는 게 제주도정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멘트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그 멘트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